EV4 타고 있으니까 EV3, EV4는 eGMP의 가치가 잘 담겨져 있고, 아, 훌륭합니다. 네, eGMP 중에서 앞으로 얘네들이 핵심이에요. 얘네들이 그렇죠. 중심이야. 왜냐면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고 대한민국의 eGMP 기반의 전기차의 품질을 전 세계에 알릴 만한 그런 강력한 선두주자로서 얘들만한 애들이 없어요. 아이오닉 5 EV6가 포문을 열었지만 그렇죠. 결과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스티어링 휠을 잡고 이 가치를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애들이 바로 이런 애들이라고. 맞습니다. 이제 아이오닉 5에서도 대중 전기차가 이제 곧 나올 거고 그 가치가 뛰어날 거라는 건 캐스퍼 일렉트릭이 증명했어요. 네. 차가 경차를 베이스로 한 소형차인데도 너무 괜찮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지금 정신 차리고 이 품질을 따라오지 못하면 당신들에게는 기회가 없을 거다. 그렇죠.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 더 이상의 시간은 남아있지 않다. 정신 바짝 차리고 경쟁자들 쫓아와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 가격대에 그 세그먼트에 그런 설계를 내연차에서 끄집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면 정말 노력 많이 한 거고 정말 애 많이 쓴 거고, 기존에 없던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것과 또 반대 입장에서는 현대한테 저희는 그런 주문을 했죠. 지금이 기회다. 빨리 기술 격차를 더 빨리 벌려라. 도망가라. 더 벌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한 업체만 응원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잘하는 잘하는 업체 편 우리 편이에요. 편. 잘하는 네. 편 우리 편. 센 제조사 우리 편, 잘하는 제조사 우리 편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가치를 다른 제조사도 따라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경쟁이 되고, 경쟁은 산업을 발전시켜요. 맞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많은 선택지를 통해서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한 업체가 독주하게 내버려 두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갑니다.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내가 최강자가 되면 잘해야지 해도 절대 권력은 썩게 마련이에요. 절대 권력이 썩지 않는 경우는 없어. 그렇죠. 독점 기업은 썩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독점이 안 되도록 견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균형 발전을 하려면 벤츠든 BMW든 또 토요타든 GM이든 포드든 중국의 BYD든 지커든 뭐 샤오펑이든 니오든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내야 서로 시너지가 납니다. 물론 가장 시장 점유율과 기술 상단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자리 잡기를 바라요. 그게 좋죠. 예. 하지만 80대 20, 뭐 90대 10 말고 3, 2, 1, 1, 1 뭐 이런 식으로 가자 이거지. 우리가 3을 먹자. 최소한 전 세계에서 3 3을 먹자. 전 세계 글로벌에서. 그러면 그럼 좀 크죠. 그러면 가장 뭐 3을 먹는다 그래도 이 업체가 몇 개 있으면 마음대로 못 하잖아. 그렇죠. 저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나름 똑같은 800V 시스템을 가지고 왜 MEB는 실패했는가를 고민해 봤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서 나름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 결론이 났던 게 뭐였느냐, 폭스바겐 그룹은 일단 MEB는 400V니까 리막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야 맞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폭스바겐이 리막에서 800V 가져왔을 때 이거를 나눠 먹어야 되는 그룹 계열사가 다 수직이에요. 소위 말하는 이 그레이드가 포르쉐 줘야지 그걸 폭스바겐에서 어떻게 써? 포르쉐, 아우디, 폭스바겐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현대그룹은 제네시스만 프리미엄이고 현대 기아가 경쟁 사이예요. 맞아요. 같은 계열사 내의 그룹사이지만 경쟁사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쟁이 되고, 그리고 나눠 먹을 수직 구조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중 브랜드 안에서 800V 시스템 적용이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근데 폭스바겐 그룹은 이 800V 시스템 하나를,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이거 누구 줘야 돼? 포르쉐 줘야 돼.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왜냐면 마진 땡겨야 되니까. 아우디한테도 400V 줘야 돼. 이래 버리니까 저희가 그때 Q4를 타면서 굉장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던, 맞아요. 그 이유가 사실 여기 있지 않았나. 경쟁이 전체 시장에서도 중요하지만 그룹 계열사 안에서도 중요하다.
엔트리 빼고는 다 800이잖아. 네. 기아가 반대로 지금 네. 빠르게 이 엔트리급에서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것도 네. 현대를 따돌리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기본적으로 800V 시스템에 최대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높여놓고 네. P 시스템의 완성도를 먼저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죠. 400V로 낮췄다 하더라도 이게 낮춰진 품질인가 싶을 정도로 괜찮아. 그러니까요. 400V 라인에서는 이 시스템 이상이 없어요. 아이, 이거 네. 당분간 못 이긴다니까. 2027년까지는 비슷한 어. 제품 나오기 힘들어요. 안 돼요. 힘들어. 나와도 현대예요. 이게 기아니까. 뭐 지들끼리 치고 붙겠지. 나와도 현대예요. 그 쇼트트랙 1, 2, 3위 나눠 먹고 양국 나눠 먹듯이. 그렇죠. 네. 경신현이 얼마나 속편해. 그러니까 올림픽 금메달보다 양궁은 국대 선발이 더 빡세잖아요. 양궁 결승전 보면 아무나 이겨라 막. 네. 누가 이겼대? 그럼 관심도 없어. 그 결승전 시청률이 더 없어. 그러니까. 우리 선수끼리 네. 붙으면. 지금 완전히 지금 국내 업체, 특히 현대기아로 대변되는 국산차가 딱 그런 포지셔닝에 가고 있고, 공교롭게도 양궁 협회장님이 이 그러네요. 예. 모터스 그룹을 이끌고 예, 계시네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런 전자 제어의 맥을 잘 잡고 있으니까 하이브리드가 그래서 세계 최초의 피온 모터 그러니까요. 직결 방식이 나온 거고, 또 거기다 V12도 걸어 놓은 거고, 예.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 하이브리드만 가지고 있는 일본 기업들, 전기차에서 이렇다 실적을 못 내고 있거나 좋은 결과물을 못 내고 있는 기업들은 막 전기 모터 그냥 센 거 갖다가 그냥 막 집어넣고 그거 과시해야 된다고. 그렇죠. 봐봐, 우리가 전기 모터 이만큼 집어넣는데 이래도 안 좋아할 거야 막 그러면서 하이브리드의 생명을 계속 연장하고 인상 깊게 전기차를 찍어 누르기 위한 눈물의 똥꼬쇼인데, 그렇죠. 근데 현대차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전기차가 잘 되든 하이브리드가 잘 되든 뭐 그때 상황에 맞게 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메뉴가 한정이 돼 있어서 계절 메뉴를 파는 데는 그 계절이 와야 되고 그 계절이 지나면 똥줄 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냉면은 뭐 겨울에 먹어야 제맛이니 뭐, 예?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자꾸, 냉면은 더울 때 먹어야 제맛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예. 더우니까 시원하게 먹어야지. 그런데 이제 4계절 메뉴를 다 가지고 있잖아. 현대 수소차 그쵸. 가지고 있지, 내연차 가지고 있지, 하이브리드 가지고 있지, 전기차 가지고 있지. 심지어 그 네. 4계절 메뉴들이 다 1, 2위를 다퉈요. 다 전문점이야. 다 소문난 맛집이라고. 네. 그러니까 뭐 계절에 맞춰 온도에 맞춰서 뭘 내놔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전기차 시대가 오면 진짜 현대는 날개 다는 거고, 안 와도 상관없어. 안 와도 내연차 하이브리드 계속 성장해. 그렇죠. 이제 제네시스 후륜 기반의 하이브리드 나온다고 그래요. 아, 와, 이게 저는 그걸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TMEG2 방식 요번에 이제 P1 모터 직결 이 네. 하이브리드가 네. 분명히 이 공학도로서 생각했어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진짜 방식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이걸 한다고? 물론 이론상 가능합니다만 여태까지 적용 못했던 수많은 한계점들이 있는데 그걸 다 돌파하고 했어요. 그것도 대단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네. 전기차로 전환이 제대로 된다고 쳤을 때 이걸 과연 몇 년이나 써먹겠다고 이걸 새로 개발했을까? 그러니까 길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캐즘과 같은 이런 예기치 않은 그런 걸 다 고려하는 거예요. 난관이 딱 이제 펼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전기차 시대가 빨리 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게, 이 전기차 포비아와 캐즘이 이렇게까지 지속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변수거든. 네.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또 다른 국지전이 발생을 해서 뭐 소재와 관련해서 네. 또 국제적인 어떤 대격변을 일으키는 제2의 코비드 사태와 같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신규 산업부는 영향을 크게 받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번에 플랜 B를 넘어서 플랜 C까지 생각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이제 성장하는 산업이고 신규 산업이니까 인프라 생산 기반이 확실하게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 원자재가 들쑥날쑥하거나 세계적인 공급 라인에 변화가 생기면 정체가 돼요. 성장이 제동이 걸린다고. 기존의 산업군은 좀 덜하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대비하고 가겠다라는 전략인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설사 뭐 전기차 시세가 생각보다 갑자기 와가지고 하이브리드 그러면 뭐 그냥 접어놓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네. 참 어떻게 보면 정말 격세지감이라 그럴까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정말 큰 어떤 자부심까지도 최근에 느끼는 게 이게 플랜 B, 플랜 C 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를 준비하는 것도 뭐 금전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기술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이것도 가능한 건데 그거를 여태까지 다 갖추기 위해 노력을 했고 이거 다 갖춰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참 홍반장이라는 영화 봤어요? 아, 네네네. 네, 홍반장에서 그러잖아. 도배사를 불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니다. 공인중개사 접네요. 접니다. 당신 정체가 뭐야? 그러니까 자격증 쫙 나오잖아. 우리 김주혁 씨 하늘에서 잘 쉬고 계신가?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자동차 분야의 홍반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진짜 딱 네. 그런 느낌이네요. 야, 이게 뭐 제 나이 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뭐 40 넘었으면 오래 산 거죠. 그렇죠. 그럴 만한 충분한 연령이 됐어요. 요즘은 초등학생도 오래 살고 볼 일이래잖아. 아, 진짜요? 와. 야,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이야, 이건 뭐라고 해줘야 되지? EV4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진짜 강력 추천드려요. 이거 개인적으로 장거리 많이 하신다 그러면은 롱레인지 사시고요. 네. 19인치 휠 달고 있고 이거 사셔도 돼요. 왜냐면 이것도 그냥 막 써도 그냥 워낙 멀리가 이것도. 지금 603km 나오거든요. 늦죠? 603km. 지금 장거리를 5시간 넘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피로도가 굉장히 적어요. 차가. 그만큼 이 피로도라는 건 종합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승차감 저하, 안정감 저하, 그 다음에 MVH의 저하,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 피로감이 극대화되는 거고, 승차감, 안정감, MVH에서 좋은 만족도를 느끼면 피로도가 확 줄어들어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시트의 포지션까지 편안하면 이렇게 장시간 운전을 해도 몸이 좀 가뿐한데 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이 차가 그래요. 네. 근데 이 가격대에서는 사실 이런 느낌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EV3도 그랬어요. EV3도 이게 소형 SUV가 이 정도 만족도, 주행 편안함, 또 이런 쾌적함을 준다고?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이 차도 그 연장선에 있는, 그러면서도 이 장거리 운행할 때 EV3보다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 훨씬까지는 아니고 좀 더. 네, 좀 더. 이게 훨씬이라고 느낌이 들었던 거는 이 시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시트. 네. EV3 시트가 이 정도까지 편하진 않았던 것 아니, 같은데. 이 정도는 아니에요. 좀 개선을 한 것 같아. 네. 그리고 EV3 시트도 좋았지만 뭐 괜찮았어요. 얘는 너무 좋네요. 머리도 이렇게 잘 지지잖아요. 네. 이렇게 시트를 누웠을 때 이러고 있으면 잠들 것 같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낮잠 자는 것도 괜찮은 포지션이 나와요. 네. 와, 진짜 이제 진짜 다른 경쟁사들 어쩌나 큰일이다. 어쩌나. 진짜 큰일이다. 아니, 그리고 이런 가격대 차들 팔아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했었던 중국 기업들이 이제 어쩌나.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큰일 났는데. 이거 다 먹을 거라고 자기네들이 자신했는데 어림도 없겠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생각 외로 이게 참. 얘는 특히 이 시장은 상품성이 차이가 나고 가성비 이런 격차가 생기면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다고. 거기다가 심지어 뭐 전에 우리 출발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중국에서 아예 중국향으로 IGMP가 나왔단 말이에요. IGMP. 네. 그래서 그거 아이니4라고 막 소문 퍼뜨렸다고 그러던데 누가? 일렉시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고요. 중국 전용 모델인 거죠? 네, 그게? 중국 전용 모델이고 아마 EGMP 베이스로 해서 중국에 지금 우리나라 한화로 쳤을 때 2,500만 원에서 2,800만 원 정도의 가격대를 노리고 중국 사람들이 딱 구입하기 좋은 가격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아토3 가격대네. 맞습니다. 아토3 포지셔닝의 가격대고요. 그거를 노리기 위한 중국 전용 플랫폼이고 진작에 만들었어야 돼. 진작에. 이게 현대
연태연구소에서 네, 연태연구소의 이제 우수 연구원들이 네. 남양연구소로 와서 약 뭐 6개월, 1년 정도를 네. 여기서 연수를 하고 네. EGMP 기술을 학습해 가서 네. 거기서 상해 연구소와 베이징 벤츠하고 해가지고 완성을 한 그런 중국 전용 새 전기차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향후에 그 타겟층을 대상으로 뭐 BC 세그먼트 요 정도 레벨에서 대략 5종 정도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굉장히 지금 중국에서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시장에 점유율 5%만 가져와도 순위 바뀐다. 그렇죠. 야. 근데 이게 저는 될 것 같은 게 어. 현대그룹이 이제 비아디가 우리나라 진출할 때 네. 알았지 않습니까? 이제 얘네들의 네. 가격과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싸울 수 있는 상품성 구성을 그렇지. 되겠는데 한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도 지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의 5%면 120만 대인데 그러면 이제 현대가 바로 900만 대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800만 대 후반대. 그럼 이제 폭스바겐 잭치고 10%만 가져오면 세계 1등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야 그럼 우리도 중국에서 저 가격대로 냈을 때 이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느냐? 현지에서 개발해서 현지에서 적용하면 된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하고 컨택을 하는 이유는 그 기존의 중국 공장들의 부품 벤더들 있지 않습니까? 네. 부품 벤더들하고 컨택을 하고 있는 거고. 부품 벤더? 네, 왜냐하면 현지에서 그냥 할 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BMW나 네. 벤츠, 뭐 GM 차량들, 수입 차량들 네. 국내에서 운영할 때 제일 불편한 게 뭐냐라고 다들 물어보면 네. 내비게이션과 UI, UX입니다. 현지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걸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특성을 타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게 안 돼 있으면 차를 안 집으려 그런다고. 그거를 네. 중국 기업들과 협업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 맡겨야 돼. 네. 왜냐면은 AUSP에 기반으로 해서 UX는 머릿수를 못 이겨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중국 현지 업체들과 입찰 경쟁을 시켜가지고 지금 컨택이 돼 있고요. 그 컨택된 업체들의 기술, 이게 뭐 내비게이션, 네. 뭐 UI, UX 기술,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에이다스. 그러니까 에이다스 같은 경우는 현대 HDA는 우리나라에는 잘 맞지만 사실 중국 환경하고는 또 상이하거든요. 로컬라이징 네. 해야지. 그래서 로컬라이징을 현지 차량들처럼 정말 철저하게 하겠다.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요번에 기획이 된 IGMP 플랫폼들의 첫 번째 모델이 일렉시오라고 하는 모델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WRC의 제패자 현대가 드디어 우리 중국에 이 WRC 베이스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내준다. IGMP 이름도 좋다. 네. 이게 꼭 마치 이젠 GMP인가 뭐 이런